함께 보는 지역 밀착 라이브 남도 탐구생활. 안녕하십니까,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오늘도 뉴스 탐구생활 알차고 유익한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뉴스를 보니까 65세 이상의 주민등록 인구가 벌써 10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예, 65세 이상의 주민등록 인구가 1000만을 넘었다는 것은 20% 이상으로 네. 예, 고령화 인구가 가고 있고, 이게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예, 증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치로 들으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26%가 넘는 수준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빨리 진행되다 보면은 사회 전반에 주는 충격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미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기 들었으니 관련된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더 가까이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 상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스캔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지역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7월 11일은 제13회 인구의 날이죠.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1년에 제정했는데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인구의 날을 맞아서 앞으로 더 파격적이고 다양한 인구 정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광주시와 전라남도 두 지자체 모두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에 인구 140만 명을 넘겼던 광주시는 조만간 인구가 다시 14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148만 200여 명 기록했는데 2020년부터 매년 만여 명 안팎으로 감소를 해서 지난달 기준 141만 3천 명대를 기록했기 때문이고요. 전남의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지난 2019년 186만 8천여 명이었는데 지난달 기준 179만 4천여 명으로 매년 1만 6천여 명 가까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생에 또 고령화에 또 청년 인구가 또 유출되고 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겹쳐서 지금 인구 감소가 지금 심각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양 지자체가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절벽 위기를 겪고 있는 전라남도가 절박한 자세로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1살부터 18살까지 매달 20만 원의 출생수당, 소득과 횟수 제한 없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월 10,000원의 임대주택, 아파트 등 분야별, 세대별로 다양한 지원 대책 내놓고 있고요. 광주 역시 인구정책 담당관과 교육 청년국을 신설하고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인구, 교육, 청년 정책을 발굴, 시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의 인구 전문가들은 방치하면 공멸한다라는 마음으로 지자체는 이제 보여주기식 선심성 예산은 모두 없애고 지역민들이 지역에 남아서 살 수 있는 정책들을 쏟아내야만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경고성 제언을 내놓았습니다. 네, 인구의 날을 맞아서 광주와 전남의 인구 현황 그리고 인구 소멸 대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정말 위기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지자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잘 합쳐서 위기를 어서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들어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민선 9기 광주 지방의회에 여성 파워가 강력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의회와 5개 자치구 의회에서 여성 의장이 3명이나 탄생했기 때문인데요. 지역 정치인들의 협치와 화합을 바랐던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로운 바람을 좀 불어넣지 않을까, 네. 생기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섬세한 또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 정치인들이 어느 자리에 올랐습니까? 네, 먼저 그제 전해드렸듯 광주시 의회는 개원 이래 최초로 여성 의장이 배출이 됐습니다. 주인공은 신수정 신임 의장이고요. 제2부의장에는 37살 최은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최 부의장은 역대 최연소 여성 부의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됐고, 광주시의회는 의장단 3석 중에 과반을 여성이 맡게 됐습니다. 이 또한 광주시의회 개원 이후 첫 사례입니다.
동부의회에서는 신임 의장으로 문선화 의원이 선출됐고 남구의회는 남호현 의원이 신임 의장으로 선출이 돼서 광주지방의회에 총 3명의 여성 의장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네, 의장이라고 하면 사실상 그동안은 남성 의원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광주 지역의 정가의 변화 그리고 균형의 바람이 불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북구의회의 경우에는요, 의장, 이 지도부는 배출을 하지 못했지만 그 상임의원회, 의회 운영위, 행정자치위, 경제복지위, 안전도시위 등 그 모든 상임위 위원장직을 여성 의원들이 맡을 정도인데요. 시민들은 남성 중심의 정치 문화에서 벗어나서 보다 세심하고 따뜻한 여성 정치인들의 활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여성 정치인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는요? 네, 마지막 뉴스는 문화가 소식으로 마무리합니다. 광주 시립극단이 제3회 창작 희곡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광주 브랜드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주제는 광주의 역사, 전설, 인물, 정서 등을 소재로 100분 내외 공연이 가능한 창작 희곡이어야 하고요. 공모 기간은 오는 10월 25일까지 기성 작가 대상입니다. 광주 관내 문화예술기관들이 방학맞이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예비 전문인 교육, 공연 기획자, 건축가 과정을 진행하고요. 서구 빛고울 국악전수관은 참가자들이 해금을 만들고 공연을 관람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국악기 탐정단, 광산문화예술회관은 유초등학생 대상 얼쑤 나는 소리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이 다음 달 4일까지 실감 콘텐츠전 너머의 세계를 개최합니다. 인류세와 맞물려 있는 시대의 위기를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표현해내는데요. 중국의 장 샤오타오 작가는 오늘날의 물질 세계 속 영적 세계의 붕괴를 이야기하는 주제작 샤카, 우리나라 한윤정 작가는 환경 문제를 다룬 플라스틱 풍경 이면의 세계를 선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도 탐구 생활 함께하고 계신 시각 6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여러분들께 명장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광주광역시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된 소목장 명장인데요. 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큰 골격을 얻는 분들을 대목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은 집안을 채워가는 소목장이십니다. 그중에서도 창호 분야에서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분을 만나러 가시죠. 목수는 나무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그 나무를 좋게 잘 써줘야,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그 나무가 영 사는 거 아니에요. 엄숙하고 숭고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써야 돼요. 대패질 소리가 울리는 목공소. 여기는 임종철 소목장 명장의 작업실입니다. 올해로 한 54년 정도 됐어요. 70년도 했으니까. 대목장은 큰 나무를 가지고 집 뼈대를 하는 거예요. 기둥 세우고 석가래 걸고 기와 있고. 이건 틀을 해놔두면 소목으로서 그 집을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는 창호가 이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창호하고 또 실내에다 놓을 수 있는 것들을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소목이에요. 분야를 가구 소목, 창호 소목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무를 만지며 보내온 세월 54년. 세월 속에 켜켜이 쌓인 그의 기술은 명장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9년도에 광주 창호 시공 명장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명장을 2020년도에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광주시 무형문화유산 창호장이 된 거죠. 내가 꽃사름을 짜듯이 내 인생 한 페이지에 꽃을 새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명장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것도 있지만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창호가 아름답게 될 수도 있고 여기다 어떤 문양을 넣을 건가 또 밑에 궁판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대한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나만의 것을 그것을 높이 사준 거죠. 처음에는 일반 주택이나 향교나 이런 데 짜잘한 것도 했지만은 대목장을 만나면서 사찰 건축 창호로 들어간 거예요. 사찰 창호는 문양도 다양하고 불교에 있는 사상들을 창호에 심어줘야 돼요. 아름답게 정전을 꾸미거나 극락보전, 대웅전 그런 데다가 아름다운 꽃살문을 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작업을 하는 것은 목재 규격을 정해야 돼요. 목재를 얼마만큼 크게 쓸 거냐 그 집에 가장 어울리는 목재 규격을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나무로 정해지면 괜찮겠다 하면 이제 도안을 그리기 시작해야 돼요. 실측도, 현치도를 그대로 그려야 돼요. 여기 중앙에는 무슨 꽃, 이쪽에는 무슨 꽃, 우측에는 무슨 꽃 이런 것들 적용하게 되죠. 꽃도 그리고 뭣도 다 그린 다음에 크기가 정해지면 그 목재 크기로 전부 이렇게 깎아서 수급을 합니다. 창호의 얼굴을 결정짓는 꽃 문양 조각 작업. 고도의 섬세함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이 꽃살 창호예요. 뭐 일반 가정집에 문살로 하는 것은 한 10일 정도 하면 거의 다 돼요. 근데 꽃살 창호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도안을 해야 되고 또 특별하게 있는 도안이 아니라 새로 창작을 한다고 하는 것들은 거의 6개월 이상씩 걸려요.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게 해야 돼요. 사상적인 것, 철학적인 것, 그 집에 어울릴 만한 것들을 디자인을 해줘야 돼요. 가령 민가에서는 부자로 잘 살게 해주고 또 젊은 친구가 있으면은 공부를 열심히 잘하게 해줘야 되고 염원을 담아서 의미를 담아서 문양을 정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나한테 문을 짜갔으니까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창호를 합니다. 극락세계로 가는 길을 의미하는 사찰의 꽃살 창호. 임종철 명장의 모든 조각에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명장의 정성이 고스란히 숨쉬는 곡성 성륜사. 여기 성륜사는 또 다른 목수들과 또 연관이 돼가지고 대웅전이랄지 지장전 이렇게 통틀어서 했죠. 셀 수 없이 많죠. 광양, 삼광사, 해인사, 문수사 아주 많아요. 한 두세 채 하면 1년이 가버려요. 창호만이 가지는 매력은 내가 죽은 다음에도 절에 해놔두면 계속 우리 문화 유산으로 남는 거 아니에요. 200년, 300년 후에도 그 작품이 남아있다는 것은 창호만이 그 매력이에요. 54년의 시간 동안 나무 위에 작품을 새겨온 임종철 명장. 최고의 명성 아래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재가 제일 중요해요. 재료가. 근본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재료가 좋아야 변형이 없고 아름답고 오래가고 그렇습니다. 목재는 꼭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 상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이것으로 작품을 해놨을 때
어떤 색깔이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 모두 다 목재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목재가 껍질은 좋았었는데 속에서 다른 이물질이 나온다거나 옹이가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상합니다. 첫째는 그 목재 나이테가 가늘고 고와야 되고 색상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 나무가 이제 1등으로 치고 그 다음에 송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색상이 가운데가 빨갛게 나오는 나무들이 가장 좋습니다. 목재 성질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내가 잘 만들어줘야 아름답게 이런 가구를 만든다거나 창호를 만든다거나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그 나무 영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버려지고 썩어버리고 이러면은 나무도 자기가 살아왔던 것들이 아까울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적소에 써주는 거예요. 수백 년 살아갖고 우리가 지금 그 나무를 쓰는데 숭고해져야 돼. 나무를 다룰 때. 그 나무를 아무렇게나 썰어서 아무렇게나 막 잘라가지고 그냥 오늘 쓰고 내일 버려버릴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옛날부터 자란 나무들한테 엄숙하고 숭고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써야 돼요. 명장의 삶을 지켜온 나무. 그런 나무를 존중하는 건 목수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나무는 나의 삶이죠. 나무, 창호, 가구 이런 것들은 내 생활이에요. 뭐 죽을 때까지는 하겠죠. 하다못해 체력이 안 되면 이게 구두로라도 이렇게 전수를 해줄 수 있잖아요. 뭐 이 정도면 인생에서 창호를 나무를 깎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이런 명장이 있었구나, 이런 창호 무형 유산이 있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거죠. 숭고한 나무의 가치를 사랑한 임종철 소목장 명장. 오늘도 그는 나무와 눈을 맞춥니다. 네, 보는 내내 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명장이 되셨구나 네. 라는 생각으로 고개가 좀 끄덕거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명장으로서 가지고 계신 마음가짐이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전통을 계승한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네. 저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전통을 잘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존경스럽네요. 다시 한번 명장 되신 거 축하드리겠고요. 앞으로 네. 많은 활동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오픈 채팅방 뉴스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심각하다는 것도 보고 있는데 네. 그렇죠. 사회 전반적으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또 봐주셨네요. 네, 그리고 여성 의장과 관련해서 여성 정치인들의 등장이 좋은 영향력이 됐으면 좋겠네요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방학을 맞이해서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네요. 꼭 등록해야 되겠어요 하시면서 주셨고요. 네. 나무는 인간하고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네.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한 분야에 한 평생 바치신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진다고 해주셨고요. 대목장은 집에 대들보 역할을 하고 소목장은 섬세한 것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소목장 명장 대단하십니다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창호 문양 보면서 아름다워가지고 대체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했었는데 정말 멋지시다고. 네. 그 과정을 보니까 더 멋진 거죠. 정말 네. 너무 섬세한 작업인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릴 때 미술 시간에 조각칼 써봤는데 저거 1시간만 해도 손이 저려요. 대단합니다. 그렇죠. 해주셨네요. 그리고 나무를 이용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드시는 게 신기합니다. 네. 정말 귀한 기술이고요. 아름답습니다 하시면서 주셨죠. 네, 맞습니다. 아무리 자동화 시대라지만 저건 흉내낼 수 없겠어요 해주셨네요. 성륜사 놀러 간 적 있는데 이게 명장님 작품이셨네요 하시면서 다음에 가면 다시 잘 감상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오픈 채팅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QR코드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는 맛있는 음식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아닐까 싶은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당신의 입맛을 사로잡을 그들이 몰려온다.
닭 조합이 절묘하네요. 이거 한 그릇 먹으니까 몸보신 되는 것 같네요. 너무 좋아요. 요리의 신세계를 느낀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뚝배기에서 얼큰하게 끓여내고 화덕에서 노릇하게 굽고 바삭하게 튀겨내는 불 위의 명작. 주연, 어탕 3개, 누룽지 통닭구이, 닭날개 맛. 다가오는 초복, 천만 관객 아니 천만 식객을 동원할 대한민국 보양식의 최강자. 영화로운 닭요리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커밍수. 태양을 피하고 싶다. 찜통더위에 장마까지 기력 뚝뚝 떨어지고 땀도 뚝뚝 떨어지는 요즘 집 나간 입맛을 되찾고자 식객들이 식당으로 속속 모여드는데 요즘같이 더운 날 몸보신하러 왔습니다. 저희 단골인데 여기가 11시부터 4시까지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먹으려면 진짜 빨리 와야 됩니다. 여기 진짜 맛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국물도 없다는 궁극의 그 맛은 바로 얼큰한 어탕국수와 어탕 해장국밥 되겠다. 진한 국물이 일품인 어탕, 한 그릇 먹고 나면 입속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 저는 여기 10년 단골인데요. 국물이 너무 담백해서 맛있어요. 국물이 굉장히 진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고 특히 더운 여름에 또 이게 술을 한잔 하게 되면 해장하기에 정말 너무 좋습니다. 해장에는 끝내줍니다. 이 집은 어탕 국수, 어탕 국밥도 좋지만 여기는 어탕 3개가 아주 좋습니다. 어탕 3개 그게 뭐니께? 어탕과 3개의 이유 있는 만남. 통통하게 살오른 닭을 깨끗하게 목욕 재개시키고 갖가지 한약재를 넣으면 1차 준비 완료. 이게 그렇게나 잘 나간다고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메뉴이거든요. 어탕 국물에 닭을 삶아가 푹 끓여서 손님상에 나가는 메뉴예요. 여름철이 되면 더 바빠진다는 주인장. 내장 제거 후 급속 냉동한 민물고기로 진한 어탕 국물을 만드는데 안동댐에서 직송했기 때문에 더욱 신선하단다. 바로 참 실하다 실해. 붕어, 잉어, 메기를 주 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안동입니다. 고향에 친구 후배들이 안동댐의 업으로 지금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후배님들이 저희 집에다가 고기를 잡아서 제일 좋은 걸로 선별해가지고 공수해 주고 있습니다. 씨알 굵은 민물고기를 푹 고아서 비법 양념 넣고 끓이면 진한 내공이 우러난 어탕이 된다. 여기에 삶은 닭을 입수시켜 끓이면 어탕 3개 완성! 주인장에겐 추억의 음식이란다. 제가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굉장히 많이 허약했는데 할머니께서 어탕에 저희 집 토종닭을 넣어가지고 많이 끓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좋아졌는데 손님들께도 건강을 위하여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탕 3개 나갑니다. 준비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래도록 저장하고 싶은 맛 어탕 3개. 먹성 좋은 우리 청춘들 야들야들한 닭다리부터 입속으로 직행. 아유 보기만 해도 군침 돈다. 여름철 원기 회복에 노소가 따로 있나? 땀 흘려 한 뚝배기 드신 소감이 어떠니께?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보지 못한 삼계탕을 먹은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일단 일반 삼계탕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올여름 이거 하나면 진짜 끝납니다. 어탕 3개 넌 나에게 얼큰함을 줬어. 두 번째 별미를 찾아간 곳은 대구 동구의 한 닭구이 전문점. 초저녁부터 식객들 만찬이 시작됐다. 닭요리의 오랜 스테디셀러는 바로 이 통닭구이. 돌리고 바닥에서 열연 중인 통닭구이는 단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단다. 저희 닭은 220도 화덕에서 참숯과 참나무 장작으로 1시간 반 동안 구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60마리 한정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작 화덕에 구워 기름기는 쏙 빠진 대신 육즙을 한가득 품고 있는 통닭구이. 겉바속촉 통닭구이의 속내를 살펴보니 육즙뿐만 아니라 찹쌀도 품고 있는데요. 애써 놓던 찹쌀을 꺼내는 이유, 요 누룽지를 만들기 위해서다. 닭 뱃속에서 닭육수를 먹으면 찹쌀이 250 돌판 위에서 누룽지가 만들어지면 닭과 굉장히 궁합이 잘 맞고 맛이 배가 됩니다.
구수함은 기본이요 쫀득한 식감 살리는 찹쌀 누룽지 위에 통닭구이를 살포시 올리면 손님상에 대령할 누룽지 통닭 완성. 실례하겠습니다.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평범한 통닭구이가 뜨끈한 누룽지 장판 위에 오르니 입맛 사로잡는 별미로 재탄생. 맛있겠다. 드실 때 팁을 먼저 드릴게요. 부드러울 때 가슴살을 먼저 드시고요. 닭을 먼저 찔러 드시면 육즙이 빠져서 퍽퍽하니까 천천히 드시고요. 누룽지는 부드럽게 드시려면 지금 드시고 조금 바삭하게 드시려면 천천히 드시면 되세요. 어떻게 먹을 것인지 취향껏 즐기시라.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누룽지 통닭구이. 든든한 술안주에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다. 튀긴 닭만 먹다가 이제 장자에 구운 걸 먹으니까 담백하고 물리지도 않고 닭이 구수하고 담백해서 술안주로는 최고입니다. 누룽지는 이렇게 긁어 먹어야 제맛. 자극적이지 않아서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닭튀김이 질릴 때 누룽지 통닭 강추. 치킨이랑 누룽지랑 어울렸던 게 조금 놀랍고요. 요즘같이 더운 날 이런 닭 한 마리 먹으니까 너무너무 힘이 나고 좋네요. 굿이에요. 좀 더 색다르게 먹고 싶다면 버터에 볶은 옥수수와 치즈 토핑 추가요. 콘치즈는 설명이 필요 없는 환상조합. 누룽지 통닭 먹기 딱 좋은 날씨네. 특별한 닭 요리 마지막 코스는 대구 동성로의 한 술집. 긴 여름밤 배고프고 술고픈 청춘들이 모였다. 제가 평소에도 닭을 진짜 즐겨 먹는데 여기에 특별한 닭 요리가 있다 해가지고 먹으러 왔어요. 사장님 저희 닭날개 만두 하나 주세요. 닭날개 만두라고 하면 쫄깃쫄깃한 닭날개 살을 잘 다져서 만두 속재료로 쓴다는 거 맞니께? 네,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뼈 없는 닭날개에 만두 소를 넣는 건데 그러니까 닭날개가 만두 피가 되는 셈입니다. 닭날개가 피가 되고 만두소가 살이 되나니 정성껏 준비한 김치와 고기 만두소를 닭날개 안에 꽉꽉 채워놓고 오징어 먹물 반죽을 묻혀 튀겨내면 발상의 전환, 소리까지 맛있는 닭날개 만두. 여기에 재미 하나 추가요. 소스로 글씨를 써주는 센스. 저희가 손님분들하고 재밌게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님마다 다르게 글씨를 써드리는데요. 이제 여자 손님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주님들, 이제 남자 손님분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죽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써드리고 있어요. 개성 강한 MZ세대 취향까지 제대로 잡았다. 주문하신 닭날개 만두 나왔어요. 맛있겠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겠습니다. 오징어 먹물을 입혀 빛깔이 검다. 야식으로 날개 돋친 듯 팔린다는 닭날개 만두. 뱃속에 저장 전 사진첩에 먼저 저장.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잘라주면 속이 꽉 찬 만두소 보이니까. 오빠야 근데 까만색이네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겉만 봐서는 몰랐었는데 이렇게 속까지 보니까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되게 좀 흥미가 가네요. 청춘을 위하여. 간장 대신 매콤달콤한 소스에 꼭 찍어 먹는 맛. 색다른 조합이라 맛있을 만두하지. 그 맛이 어때요? 닭날개 안에 만두피가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식감도 재밌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한 개 더 시켜 먹고 싶은데. 아 진짜 맛있습니다. 짭짤하고 고소해서 술안주로 진짜 좋고요. 만두 안쪽에 이제 김치랑 고기가 있다 보니까 진짜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만두인가 닭날개인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요즘 닭껍질이 인기 식재료로 떠오르고 있는데 닭껍질에 만두소를 넣어 돌돌 말아 구워낸 닭껍질 만두. 감자튀김까지 곁들이면 꿀조합이 따로 없다. 쫄깃한 닭껍질 식감에 육즙이 팡팡. 입속에선 이미 잔치가 시작됐다. 평소에 닭껍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었고 좀 색다른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짱! 닭껍질 만두 처음 먹어보는데 겉은 진짜 쫄깃하고 속은 진짜 살살 녹아요. 닭껍질 만두 맛있습니다. 블랙치킨, 닭껍질 만두, 닭날개 만두까지 치느님 종합 선물 세트. 정말로 맛있다.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국민 메뉴 닭고기는 오늘도 절찬 판매 중. 요즘처럼 입맛 떨어지기 쉬운 계절 조금 특별한 닭 요리로 몸보신 해보는 건 어떨까요?
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니, 처음 보는 메뉴들이 많았는데 다 맛있어 보이고 와 저건 정말 별미다 싶은 메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니 처음에 나왔을 때 어탕국수 네. 나와가지고요. 아이템 삼계탕 아니었어? 그랬는데 바로 어탕 3개로 나오네요. 네. 저것은 뭐 맛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너무 신기하고 또 하나는 야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닭날개 하면은 약간 네. 좀 게르기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야 저거를 뼈를 발라내고 그 안에 만두소를 넣어가지고 만두를 만들 거라고는 네. 예,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정말 너무 맛있고 너무 훌륭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요즘 더위에 많이 지쳐서 기력이 쇠하다 네. 싶으신 분들 특별한 닭 요리로 몸보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그 네. 초복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좀 이렇게 그 광주나 전남에도 닭과 네. 관련된 예, 맛있는 집들 많이 있을 테니까 좀 찾아보시고요. 저희한테도 정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는 멀리 강원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에 새로운 명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태백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왜 왔냐고요? 산을 직접 오르는 건 아니고요. 이곳에 새로운 게 생겼다고 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태백산의 색다른 모습 살펴보러 가보실까요? 멋진 자연을 만끽하면서 무더위도 한 방에 날려줄 태백산의 새로운 명소. 남녀노소 모두를 만족시킬 하늘 전망대를 만나보자. 네, 오늘 탐방을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곳을 소개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태백산 국립공원 사무소 유민 과장님. 네, 여기에 아주 새로운 시설이 생겼다고 해서 왔는데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서 너무 궁금해지는데 어떤 건가요? 예, 고지대까지 힘들게 산을 오르지 않아도 저지대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특히 교통 약자분들까지도 국립공원과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은 특별한 시설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전망대 말고 다른 것도 혹시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알려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올라가시면서 제가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함께 같이 올라가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산을 올라가 보시죠.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짙푸른 녹음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과장님, 여기가 어디죠? 하늘 전망대로 가는 하늘길 입구입니다. 하늘길 입구요. 지금 여기 올라오니까 아주 탁 트이고 그리고 길도 아주 넓어가지고 걷기 너무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경사가 매우 완만하고요. 그 다음에 폭이 2.8m나 돼서 휠체어가 왔다 갔다 아무런 불편함 없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되게 넓어서 이게 휠체어가 2대 정도는 넉넉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경사가 거의 안 느껴지는데요? 한 4도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네. 내가 오른다는 느낌이나 힘들는 게 전혀 없을 겁니다. 맞아요. 지금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평지를 이렇게 걷는 느낌이에요. 와. 바람 소리도 들리고요. 너무 좋은데요. 시원하죠? 네, 여름에 여기 오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잘 닦인 데크로 조성된 전망대까지 연결된 하늘 탐방로를 따라 가볍게 걷는 두 사람. 길 옆으로 난 숲과 태백산 경관이 한눈에 들어오는 길을 건너라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힐링. 그리고 잠시 후. 과장님, 여기는 어딘가요? 예, 여기는 어드벤처 존입니다. 저희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이들 오시고요. 그다음에 가족의 중심은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그런 체험존을 조성해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체험존이군요. 트램폴린이랑 여기 짚라인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비밀은요, 어른들이 더 좋아하십니다. 어른들이 더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잼민이 김유진 리포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이코, 놀이동산 왔네. 놀이동산. 짚라인은 물론이고 대형 트램폴린 위에서 폴짝폴짝 신났네. 신났어. 와, 숲 한가운데 이런 데가 있다니 놀라운데요. 와, 좋다. 탐방로를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자연 속에서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놀이시설까지 갖추니 온 가족 체험하기 딱인데요. 과장님,
여기 있는 이게 뭔가요? 그네처럼 생겼는데 조금 생긴 게 독특한 것 같아요. 네, 그네 맞습니다. 그런데 휠체어 그네입니다. 유모차 끌고 오시는 어머니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유모차 분, 어머님들도 만족도 매우 좋아하십니다. 예, 리포터님, 저희가 조금 색다른 체험거리 준비한 게 있거든요. 저희 바위 보이시죠? 네. 저게 태백산 동굴 영상관입니다. 그래서 태백산의 사계절과 태백산의 과거에 있었던 호랑이에 대한 스토리가 담긴 미디어 영상이 있습니다. 가보실래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말만 들어도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는 그 위풍당당 태백산 호랑이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와, 여기는 사방팔방이 미디어 아트네요. 이곳은 동굴 상용관인데요. 좌우 벽과 바닥 등 세면을 이용해 태백산 호랑이 이야기와 사계절 태백산 경관을 주제로 한 영상이 음향과 함께 상영되고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호랑이가 내 눈앞에 나타난 듯. 태백산의 전기 품은 호랑이의 포효하는 모습에 나도 그만 입이 떡 벌어지고, 휘영청 밝은 달 아래 유유자적 거니는 호랑이 모습은 꼬마 손님들 사이에 인기 폭발이랍니다. 김유진 리포터도 아까부터 입을 못 다무네 입을.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의 찐 주인공, 바로 하늘 전망대. 그런데 빙글빙글 돌아가는 요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날개 하늘나리의 모습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저랑 똑같은 마음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여기 공기가 너무 좋아요. 서울 가면 산소 카페가 있거든요. 돈을 주고도 그 산소를 막 이렇게 마셔보려고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공짜로 무공해 좋은 산소를 맛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일상을 사시다가 이렇게 자연을 한번 딱 접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경사가 완만해 휠체어는 물론이고 유모차도 쉽게 올라가는데요. 가는 길은 쉽고 태백산 봉우리 감상도 편리해 자랑할 만하죠. 우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과장님,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요, 여기도 산이고 여기도 지금 소나무 군락지, 저쪽도 지금 능선이 보이는데요. 사방이 산이네요. 네, 고지대 산악 지형인 태백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망대 위에 올라오니까요, 이 뷰가 다르네요. 지금 마음속에 답답했던 것들이 뻥 뚫리는 느낌이고요. 너무 선선하고 시원합니다. 눈앞에 황홀한 풍경은 다시 봐도 탄성이 나올 지경. 특히 이곳에선 부쇄봉과 문수봉, 소나무 군락지도 전부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하늘 전망대에 올라오니까요,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고요. 정말 바람도 시원하더라고요. 과장님, 하늘 전망대를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람과 숲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람과 숲을 느낄 수 있는 곳 맞습니다. 하늘 전망대는요, 바람과 숲 그 잡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요, 꼭 바람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늘 전망대로 꼭 놀러오세요. 험준하다는 생각에 엄두가 나지 않아 명산의 아름다움을 두 눈에 담지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젠 태백산이 내 놀이터이자 앞마당이 됐습니다. 하늘 탐방로를 따라 유유히 걷다가 동심으로 돌아가게 해줄 재밌는 놀이시설도 즐겨보고요. 태백산을 호위하던 호랑이와의 눈맞춤, 그리고 소나무숲 가운데 자리한 하늘 전망대까지 다 함께 태백산을 좀 더 가까이 즐겨보자고요. 네, 저렇게 하면 태백산을 구경하고 체험하는데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배려가 좀 느껴지는 시설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특히나 이제 휠체어라든가 유모차,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도의 그런 시설들도 배려가 좀 돋보이는 태백산 국립공원의 시설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오픈 채팅방 열어보겠습니다.
자, 초록초록 태백산으로 고고싱 하셨고요. 태백산에 전망대가 생겼나 보네요 하시면서 노약자들도 갈 수 있다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와, 태백산 국립공원 공기 좋겠다. 아주 정말 자연이 너무 좋더라고요. 태백산의 하늘전망대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 좋다고 해주셨네요. 가보셨나 봐요. 예, 밤에 또 그게 또 절경일 것 같습니다. 사계절 중에 여름이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산으로 가서 피톤치드 듬뿍 마셔야 되겠어요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네, 어머나 경치 너무 좋은데요. 힘들지도 않고 산책하듯이 오르니 저같이 저질 체력도 도전 가능하겠습니다 하고 용기를 또 내주셨고요. 보통 이제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렇게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드벤처 존이 애들 데려가면 정말 좋아할 것 같다고 저도 놀고 싶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그럼 뭐 트램플린 이런 거는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너무 신날 것 같습니다. 거대 트램플린이네요. 너무 재밌겠다 해주셨고요. 남도탱구 생활 때문에 우리나라 좋은 명소들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해주셨네요. 어르신들도 탈 수 있게 해놨고 또 휠체어 그네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네, 가족들과 놀러 가면 막상 어디 가지 뭐 먹지 않는데 이제 휴가 날짜만 잡으면 되겠네요. 아이들 데리고 가면 이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하겠는데요 해주셨네요. 네, 휴가지로도 하나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자 오픈 채팅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당첨되신 분들 한 번 더 오픈 채팅방 보신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주셨네요. 몇 분 더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7월 15일 초복이니까 복날 특집 하셨는데 저희도 월요일은 방송을 안 하니까 화요일 정도에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몸보신을 초복 맞이를 해서 맛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닭요리는 어떻게 먹어도 맛이 딱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닭과 이 민물고기의 콜라보 환상의 티키타카 맛이 입속에서 춤을 추겠네요 하시면서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맛일까요? 신선한 식재료의 주인장의 정성까지 맛이 없을 수가 없겠어요 해주셨고요. 저도 삼계탕하고 있지요 하시면서 직접 또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 식사 전에 지금 저희가 진행하잖아요. 보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 힘듭니다. 진짜. 정말 너무 배가 고파요. 닭요리는 뭐든 맛있는 것 같아요. 다가 미안하고 고마워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어제는 파지냉면, 오늘은 어탕삼계. 정말 세상엔 천재들이 많지만 요리하시는 분들이 진정한 찐 창작 천재인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누구든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으니까요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오늘 소개된 음식들 정말 천재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오늘은 닭요리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밥을 2그릇이나 먹었는데 보니 또 배고프네요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닭날개 만두 비주얼 미쳐보라 이렇게 정말 색다르네요. 자, 이렇게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품 당첨되신 분들 자막으로 알려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름밤에 더위도 식히면서 가볼 만한 곳 저희가 또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남도 달밤 야시장이 이번 주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먹을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우리 지역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도 상무생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